아, 아하. 자, 그러면은 정적분의 정의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정적분의 정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연속합이죠. 자, 다만 이 연속합에 대한 계산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 그쵸? 부정적분에다가 윗끝 아래끝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걸로 들어갑니다. 그죠?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빼는 걸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수투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 그냥 반쯤은 그냥 이렇게 푸세요 라고 좀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엄밀한 증명을 만약에 원하면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사실 엄밀한 증명이 지금 거의 미적분 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수트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거의 반쯤은 그냥 반강요하고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부정적분의 성질 말고 정적분의 성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갈 거는 똑같이 구간이 더 들어가 있는 것 뿐인데, 상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개수로 빼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fx dx가 있다 라고 친다면 얘는 구간마다 찢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a부터 c까지 fx dx 플러스 c부터 b까지 fx dx. 그쵸? 예를 들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산합에서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n은 1부터 무슨 10까지 an이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1항부터 4항까지만 더하고 그 다음에 5항부터 10항까지로 따로 찢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구간 가지고 좀 장난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1부터 10까지 fx dx라고 쳤을 때 우리는 1부터 4까지 fx dx 하고 그 다음에 5부터 10이 아니에요. 4부터 10이에요. 왜? 그럼 4가 중복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선분 하나는 넓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괜찮죠? 선분 하나 정도는. 그래서 얘는 지금 1부터 10까지를 4로 나눠서 1부터 4까지만 정적분, 그 다음에 4부터 10까지 정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차이점은 뭐냐? 얘랑 얘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얘는 꼭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20부터 10까지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윗끝 반드시 아래끝보다 커야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산합 같은 경우에는 위가 무조건 아래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정적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정적분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얘는 윗끝과 아래끝을 뒤집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그렇죠? 요거 때문에 1부터 20까지 정적분에서 10부터 20까지 정적분을 뺀 걸로 본다면 어차피 1부터 10으로 남는 게 맞아요. 괜찮죠? 결론은 얘는 지금 ABC 대소 관계랑은 전혀 상관없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ABC 대소 관계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시그마 같은 경우는 대소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거 윗끝 아래끝이 왜 달라지지? 만약에 이게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은 얘를 일일이 정리해 보면 돼요. 부정적분에다가 윗끝 아래끝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얘는 라지 F10에서 라지 F20을 빼는 거라면 얘는 요 안쪽만 놓고 봤을 때는 라지 F20에서 라지 F10을 뺀 거기 때문에 둘이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윗끝 아래끝을 뒤집으면 부호가 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증명하는 거는 아니고 원래 왼쪽으로 더해 나가는 거는 뺄셈으로 보는 게 맞아요. dx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걸 지금 수투에서는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괜찮죠? 이걸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A부터 B까지 두 개 이상의 함수에 관련된 거. 그렇죠? 그럼 똑같죠? 얘도 함수마다 따로 적분 가능하다.
그렇죠? 요거가 끝이에요. 이게 정적분의 정의와 성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이외에 밑에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몇 가지 특수한 정적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 카테고리는 조금 이따가 좀 쓸게요. 자, 그럼 얘는 문제로 잠깐 좀 가봅시다. 자, 정적분의 정의 문제는 스텝 1은 넘어갈까? 스텝 1은 넘어가도 될까? 28번만 한번 가볼게요. 미안해. 스텝 2로 갈게요. 28번. 자, 그래프를 보조적으로 좀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그래프를 뭐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죠? 그래프를 봤을 때 정리가 더 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적분은 넓이가 아니라 연속합이에요. 함수값들의 연속적인 합을 얘기하는 거라서 구간 내에 음수가 나와 있으면 음수합이고요. 구간 내에 양수면 양수합입니다. 넓이랑은 달라요. 그렇죠?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자,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볼게요.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에 대해서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알파는 음수고 베타는 양수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합이 양수란 얘기는 알파랑 베타 중에서 베타가 y축과 더 멀다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대칭축이 2분의 알파 플러스 알파잖아요. 꼭 이렇게 대칭축으로 안 봐도 되는데 대칭축이 지금 양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칭축 여기 지금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죠? 이게 지금 양수 쪽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A, 얘는 알파부터 0까지예요. 아래 끝이 위 끝보다 작아요. 그때는 딱 함수값 이쁘게 싹 다 더해 나가는 겁니다. 이 위 끝이 아래 끝보다 클 때만 함수값 합이에요. 위 끝이 아래 끝보다 큰 게 아니면은 뒤집어서 마이너스 빼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정적분, 한마디로 얘는 음수값 정적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거구나. 그렇죠? 좋은 안녕. 안녕. 잘 있었어. 아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게 되는데, 당연히 딱 보면 어때요? 알파랑 베타 중에서 누가 더 커요? A랑 B 중에서?
얘는 A고 얘는 B고 그러면 B가 더 크네 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음수기 때문에 그래요. 음수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얘는 뭐 마이너스 6 같은 이런 존재죠? 그러니까 당연히 A가 B보다 크겠고 얘는 결국 뭐예요? 얘는 그냥 A 플러스 B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8 같은 존재죠? 그쵸? 왜냐면 이거 둘 다 더하는 거니까. 그냥 A, B, C예요. A, B, C. 그쵸? 그래서 답이 5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5번. 오케이. 5번. 오케이. 자, 저기 그리고 29번은 스텝 4로 봐요. 스텝 4로. 이게 스텝 3로 갈까, 스텝 4로 갈까 고민을 많이 하게 한 문제인데 스텝 4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름 이거 최고 난이도 문제예요. 사실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걸 설명을 하기가 힘들죠. 왜? 원래 사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하면서 들어가려면은 스텝 2 정도까지는 그냥 딱 리마인드 정도. 그죠? 리마인드 정도. 잠깐 헷갈렸었어. 근데 지금 풀어보니까 정리 다 됐어. 그러니까 보면 금방 정리되는 이 상태여야 스텝 3, 4 위주로 가게 돼요. 근데 지금 스텝 1, 2에서 설명할 게 지금 너무 많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29번도 나중에 여유되면은 좀 더 보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학기 들어가고 나면은 이거 핵심 교평수 모음 수원수투 있죠? 이거 아예 책으로 제본해서 그냥 줄 거예요. 링 제본해서 아예 전범위로 한 번만 풀고 넘어갈 게 아니고 얘를 계속 풀어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가능한 한 얘네가 수원수투가 적어도 3, 4번은 풀려주는 게 좋아요.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사실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가지면 좋은데 뭐 내신도 있고 하니까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내신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틈날 때마다 계속 풀면은 좋습니다. 많이 풀어봐야 돼요. 진짜로. 왜냐면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출문제 있죠? 아니 이거 나 이제 어느 정도 할 줄 아는데 왜 자꾸 기출을 풀게 하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출을 풀 수 있는 타임 리밋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9월 평가원 보기 한 3주 전 여기까지가 기출문제 풀 수 있는 마지막 노선이에요. 내가 1등급을 맞겠다라고 한다면 이 기간을 넘어가 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1등급이 나오기 정말 좀 힘듭니다. 왜? 기출 풀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기출이 이미 베이스인 상태에서 그거보다 심화된 문제 위주로 정리해야 수능보다 나올 만한 수능보다 윗줄에 올라와 있어야 막상 수능 올라오면 내가 20% 능력치가 떨어지더라도 1등급을 노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절대로 100% 내 능력이 수능장에서 발휘될 거라고 믿으면 안 돼요. 80%밖에 안 나와요. 가끔 100% 다 쓰는 친구도 있어요. 막 120%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는 진짜로 10명 중에 1명? 아니 10,000명 중에 1명 나와요. 진짜로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10,000명 중에 1명은 좀 오버한 것 같고 아무튼 진짜 잘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본인 능력치보다 무조건 낮아집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 3주 전에 기출이 끝나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는 보면 안 되냐? 아니 지금 내가 3, 4등급이 안 나오면 그때라도 봐야지. 기출 계속 봐야죠. 근데 가능한 한 내가 1등급을 노리겠다. 그럼 이 전까지 기출 문제가 완전히 끝나야 돼요. 이게 미적분, 확통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기출이 완벽하게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학기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우리 기출문제집 올해부터는 좀 자체교재화로 좀 전환하고 있는 상태라서 미안해 자유스토리 안 쓸 거고 핵심 교평수 뭐 미적분하고 확통도 지금 거의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 중간고사 범위까지만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최근 연도 걸로 해서 나눠주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걸로. 자 그러면은 유형 5번으로 갈게요. 유형 5번. 기본 성질은 정말 말 그대로 기본이잖아요. 그냥 정적분의 성질, 간단한 성질.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유형 5번으로 가봅시다. 정적분과 친한 것들. 그죠? 얘도 이름을 붙여놓긴 했는데, 그죠?
시그마가 친한 것들은 뭐 뻔하잖아요. 앞뒤로 서고하는 형태. 그쵸? 뭐 이렇게 진짜 너무 지겹죠? 정말 지겨운데 웃긴 거는 아직도 안 돼요. 아직도 안 돼. 이 시그마 치는 것들 아직도 90%다 부분분수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헷갈려 합니다. 아직도. 자, 근데 이거는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이랑 상관없고, 정적분과 친한 것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정적분을 정리할 때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정의 및 성질. 그렇죠? 요거는 지금 한 거잖아요. 이건 너무 기본이라서 이건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편이고요. 정적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서, 그리고 기본적인 성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서 이게 문제화 됐을 때 이걸 적용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얘네를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얘는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정적분하고 굉장히 연관관계가 큰 함수예요. 뭐예요?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예요. 괜찮죠? 이거를 지금 정적분과 친한 것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정적분과 친한 것들. 그쵸? 우함수 적분, 기함수 적분, 주기함수 적분에 관련된 거.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원래는 정적분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그래, 여기다 쓰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뭐냐면은 뭐 A부터 X, 3부터 X까지 FTDT. 그쵸? 그리고 무슨 뭐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막 함수식에 섞여 있는 거예요. X 뭐 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TDT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쵸? 이런 것들 이게 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근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정형화된 패턴들이 있어요. 그 정형화된 패턴만 따로 뽑아낸 거예요. 그게 적분 구간이 상수인 경우와 변수인 경우에 관련된 얘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는 결국 뭘 할 거냐? 도함수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쵸? 여기에 도함수를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고 들어가는 거. 그쵸? 아니 정적분으로 정의됐지만 결국 얘는 3차 함수잖아요. 그냥 3차 함수 문제풀이에요. 그쵸? 다만 함수가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것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상수항이잖아요. 결국 얘는 그냥 fx는 3차 함수예요. 그럼 이건 그냥 가지고 3차 함수 문제풀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정적분 쪽에서는 딱히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투는 정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함수 활용이 중요한 겁니다. 도함수 활용이. 그렇죠. 근데 그 도함수 활용을 제대로 잘하려면 당연히 미분계수와 도함수가 완벽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발목 잡고 있죠. 그게 정의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별로 특별히 할 거는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극한, 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뭐 극대극소, 그 다음에 뭐 최대 최소. 마찬가지예요. 여기 방부등식도 있어요. 근데 방부등식을 보통 따로 빼놓지는 않고 그냥 문제 안에 녹여져 있는 것뿐. 그냥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도함수 활용. 그게 함수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것 뿐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도함수 활용 진짜 잘해야 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온갖 킬러가 다 있어요. 정적분에서도 그러면 킬러 문제들이 있잖아. 얘네 때문에 킬러인 거예요. 얘네 때문에. 얘네 때문에. 도함수 활용이 핵심이에요. 다 보조적인 겁니다. 다 보조적인 거. 그 외에 정적분에서만 고유하게 들어가는 애가 딱인 거죠. 정적분에서만 고유하게 쓰이는 거. 그게 지금 유형 5번 정적분과 친한 것들입니다. 엄청 중요해요. 참고로 지금 유형 6번이 정적분과 그래프, 그냥 뭐 그래프 가지고 보는 거, 이것도 나름 도함수 활용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관련된 거, 요게 적분관이 상수 변수,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유형 8번, 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추론, 이쪽이 복잡해서 이쪽이 좀 세분화해서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괜찮죠?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정적분에 관련된 걸로 좀 한 번만 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우함수.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우함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쵸? 지금 우함수를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앞수업에서 일부러 우함수 기함수도 여러 번 설명한 상태라서. 자, 우함수 정의는 요거예요. f-x는 fx. 요게 정의예요. 우함수의 정의. 정의는 수식입니다. 이 수식이 정의예요. 우함수라는 용어는 교육과정에 없어요. 자, 그럼 얘가 발현되는 의미적, 그래프적 의미는 뭐냐? y축 대칭이죠. 그쵸? 왜? 0에서 x 뺀 값과 0에서 x 더한 값이 함수값 똑같은 상태죠. 그쵸? 축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0에서 x만큼 뺀 값과 x만큼 더한 값, 0에서 x만큼 뺀 값과 x만큼 더한 값, 이게 지금 똑같은 상태예요. 그렇죠? 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 그렇죠? y축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때 편의상 우리는 x축이 최소값보다 아래에 있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정적분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좌우 대칭성을 이용해서 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한다면, 그렇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한다면 얘는 어차피 좌우가 대칭이지 않냐? 그냥 0부터 a까지만 적분해놓고 2배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요게 우함수 정적분의 핵심. 그렇죠? 반토막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데 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계산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계산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계산을 안 하고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기함수 정적분이죠. 그래서 기함수 정적분이 메인이에요. 얘가 별이 100만 개예요. 우함수 정적분도 중요한 건 맞지만 결국 기함수 정적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함수는 정의가 뭐예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가 함수값이 반대로 나오더라 라는 거. 얘의 그래프적 의미는 뭐라고요? 원점 대칭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원점 대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원점 대칭뿐만 아니라 원점도 지나가야만 돼요. 왜? x에다가 0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는데 f0은 그러면 마이너스 f0이 되기 때문에 f0이 반드시 0 나와야 돼요. 괜찮죠? 원점 안 지나가면 기함수가 아니에요. 원점 안 지나가면은 예를 들면은 원점 대칭 중에서도 요런애 y는 x분의 자, 그럼 얘는 기함수요? 아니에요? 얘는 기함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점을 안 지나가잖아요. 원점 대칭인 건 맞아요. 그치만 원점을 지나가진 않습니다. 이런 건 기함수라고 안 해요. 뭐 물론 이런 그래프를 적분하게 하지는 않지만 미적분에서는 하지만요. 자, 아무튼 하하하하.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얘는 x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x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렇죠? y는 fx.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마이너스 a 집어넣었을 때부터 a 집어넣었을 때까지 정적분을 한다면 어때요? 둘이 넓이는 똑같아요. 근데 정적분적인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부호가 반대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 아니다 a까지 fx dx. 그럼 얘는 뭘로 나온다?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빵. 괜찮죠? 계산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그래프적으로 처리 안 한다면은 얘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 dx 플러스 0부터 a까지 fx dx. 그러면 얘는 식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로 봐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얘는 통째로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 마이너스 x dx인데 미안해, 안 되겠다. 이거 미적분으로 해야 된다. 이거 치환적분 해야 된다. 미안해. 순간 우리 쓰면 안 된다. 미안해. 안 되겠다. 미안해. 그냥 이거 쓰면 안 돼요. 미안해. 그냥 받아들일게. 그래프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미안해. 치환적분 해야 되네. 속미분이 들어가더라고. 중간에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미안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통째로 빵 되는 것까지만 일단 알고 있을게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함수까지 봤죠? 이 주기함수 정적분에 관련된 것도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주기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P라는 함수값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함수식이 이렇게 있을 때 x에다 0 집어넣었어요. 0,0 지나간다면은 0,0 지나간다면은 p 집어넣어도 0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p 집어넣어도 0. 그럼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여기서 p 더 큰 것도 똑같으니까 그냥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0부터 무슨 3p까지 적분을 했다. fx dx가 들어갔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0부터 p까지만 적분해주고 그냥 세배해주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평이동에 관련된 내용도 존재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칭이동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칭성 가지고 보는 거니까.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함수가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칩시다. 얘가 0부터 무슨 1까지 정적분한 게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는 3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함수를 오른쪽으로 무슨 4만큼 평이동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4만큼 평이동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4부터 5까지 평이동 함수를 적분하면 단위리 값이 어때요? 당연히 똑같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얘는 오른쪽으로 4만큼 평이동했어요. 함수가. 그럼 x 대신에 x-4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구간도 4만큼 늘어났어요. 그럼 뭐 당연히 똑같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함수가 위로 평이동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위로 평이동해서 여기가 무슨 3 여기가 원래 기존에 1이었다고 칠게요. 그럼 위로 이만큼 평이동이 있다고 쳐봅시다. 인테그랄 똑같이 0부터 1까지 적분한다. 0부터 1까지 적분하는데 위로 이만큼 적분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네모 박스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네모 박스 올라갔으니까 이만큼만 더 올라가겠죠? 이만큼만. 그쵸? 그래서 이것보다 이가 더 추가되는 거다. 얘는 그냥 y평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적분으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y평이동은. x평이동이 좀 헷갈리는 거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뭐 이쪽은 나중에 어차피 섞어서 보조로 더 들어가는 것 뿐인 거고 메인이 지금 이쪽이죠. 우함수, 기함수 적분에 관련된 거. 요거를 조금 생각해 줘야 되는데 요거 잠깐 좀 지울게요. 요거는 이쪽은 이제 보조적인 거니까. 자, 우리가 요 개념을 좀 알아야 그래. 요것도 좀 써놓자. 자, 우함수는 미국 수학에서는 even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even은 짝수라는 뜻이고 펑션은 함수라는 뜻이에요. 짝함수. 왜? 다항함수 중에서는 짝수차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2차, 4차, 6차, 8차들이 좌우 대칭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실제로 우리가 뭐 만약에 fx가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친다면 f-x는 마이너스 ax 세제곱, bx 제곱, 빼기 cx 플러스 d가 될 텐데 이 둘이 똑같으려면 어때요? 항등식이잖아요. 계속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짝수항 애들은 0도 짝수예요. 그죠? 짝수항 애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홀수항 애들은 지워진다는 거예요. 왜? A가 마이너스 A여야 되는데 그럼 A가 0이겠지. 괜찮죠? 그래서 실제로 짝수차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로 기함수는 영문으로는 뭐라고 쓰냐? 아드 펑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이상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홀수라는 뜻도 있어요. 명사로는. 그래서 홀수 함수예요. 홀수 함수. 홀수 차들만 존재하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게 똑같다. 마이너스 붙인 게 똑같다.
기함수면 이게 마이너스 붙여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ax 세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t니까 3차 계수 똑같고 1차 계수 똑같으니까 2차가 빵, 상수가 빵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홀수차밖에는 안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 그냥 헷갈리면 짝함수 더하기 짝함수라고 봐도 돼요. 짝함수 더하기 짝함수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뭐예요? 우함수죠? 그렇죠?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 왜? 짝수차에다가 짝수차를 더하니까 2차 더하기 4차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얘는 짝수차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짝수차밖에 없죠? 괜찮죠? 그래서 얘는 우함수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면은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죠? x제곱에다가 x를 더했다. 그럼 2차랑 1차랑 다 있죠? 짝수차, 홀수차 다 있죠? 걔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에요. 괜찮죠? 자, 그럼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기함수죠. 자, 요게 전부 다예요. 덧셈 뺄셈에서는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죠. 6차 되니까. 우함수 곱하기 이함수는 기함수. 그렇죠. 왜냐면 2차, 3차 이렇게 들어가니까 차수끼리 더해주면 5가 돼요. 홀수차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그죠? 우함수가 됩니다. 그죠? 홀수차, 홀수차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런 거 증명할 때 이런 식으로 약식 증명 말고 본격적인 증명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본격적인 증명은 이런 식으로 가요. 만약에 얘가 기함수예요.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gx도 기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hx가 두 함수의 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그러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의 상태를 봐주면 돼요. 그랬을 때 둘이 같으면 우함수, 부호만 차이 나면 기함수예요. 괜찮나요? 자, 그럼 얘는 f-x 곱하기 g-x예요. 그럼 f-x는 마이너스 fx죠. g-x는 마이너스 gx죠. 그러니까 그냥 fx 곱하기 g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함수입니다. 원래 우함수 기함수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정의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의대로.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같은지 부호만 다른지 원래 이걸로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약식으로 빠르게 보는 걸로 하자라는 거야. 이런 엄밀한 증명까지 안 해도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합성함수로 우함수, 기함수까지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그만 떠들게. 자, 여기까지만 일단 떠들고요. 자, 그러면은 저기 뭐냐 4시 반까지 얘를 끝내고 4시 반까지 얘를 끝내고 그 다음에 남은 1시간 동안에 정적분의 활용을 하면 되겠군. 근데 정적분의 활용은 진짜 할 게 거의 없어요. 진짜로. 진짜. 아닌가? 자, 그러면은 정적분과 친한 것들 일단 41번을 설명을 한 번만 해볼게요. 왜냐면 실제 예시를 좀 보는 게 좋으니까.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a dx가 4일 때 a 값을 구하라. 솔직히 이걸 못 푸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못 푸는 사람은 어떻게 푸느냐의 차이인 것 뿐이에요. 일단 윗끝과 아래끝이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우함수 기함수를 써야 됩니다. 안 쓰더라도 무조건 우함수 기함수 떠올려야 돼요. 윗끝 아래끝이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순간 그럼 우리는 어차피 적분은 항마다 적분하잖아요. 홀수차네 기함수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얘는 어차피 적분해봤자 빵이에요.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해요? 4분의 1 x 내제곱 플러스 a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데 얘 1 집어넣으면 4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4분의 1에서 4분의 1 빼니까 지워지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바로 지우냐? 직관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력의 차이. 시작과 동시에 일단 지우고 보는 거예요. 그럼 A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니까 그냥 A만 이 구간이네. 그쵸? 이게 정적분은 양수만 더하면 넓이랑 똑같죠? 음수가 안 끼고 양수만으로 정적분이면 넓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정리해보면 그냥 A가 이 구간이네. 그냥 2A네.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A가 2로 나옵니다. 괜찮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뭐 간단하게 42번 한번 연습해 보고요. 42번을 연습하고 나면은 46번으로 가볼게요. 지워버렸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일일이 적분에 들어가도 되지만 그쵸? 윗끝 아래끝이 부호가 반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x세제곱은 그냥 지우고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앞에 거 다 풀었나? 요거 한번 풀어볼까? 자, 얘는 윗끝 아래끝이 반대죠. 3자는 적분해봤자 막 나올 거야. 실제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A 집어넣고 A 집어넣으면 똑같죠. 양수제곱이 되니까 서로 빼잖아요. 어차피 없어질 거야. 그래서 얘는 빼고 시작하면 되고 3x제곱은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0부터 A까지만 적분해서 2배 해도 돼요. 잠깐만. 안 들리니?
자, 42번 된 친구들은 46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42번은 다시 한번 x세제곱은 볼 가치가 없어요. 홀수차니까. 그러면 짝수차밖에 안 남죠. 윗끝 아래 끝이 대칭이면은 그래서 편해요. 왜? 홀수차들 다 지워버리면 당연히 짝수차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0부터 a까지의 2배의 3x제곱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자, 2학부담이 27이니까 얘는 x세제곱을 0a 집어넣은 게 27. a세제곱이 27. a는 3이 될 겁니다. 그쵸? 직관력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암산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46번. 문제만 쓰고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자, 윗끝 아래 끝이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가 있기 때문에 얘는 우함수 기함수를 이용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두 함수의 곱이네. fx는 지금 우함수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지금 우함수예요. 근데 왼쪽을 보니까 뭐예요? 짝. 얘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에요. 괜찮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아까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고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인데 그럼 얘를 어떻게 풀지? 전개하는 거죠? 왜? 아니 얘를 한꺼번에 보면은 이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모르지만 기함수, 우함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둘 곱하면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니까 기함수. 이렇게 둘 곱하면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니까 기함수. 걔네는 아예 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기함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하고 fx 곱한 것만 우함수니까 걔만 남겨서 계산해주면 돼요. 그쵸?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전개하면은 x세제곱 fx 빼기 3x fx 빼기 fx로 나오게 될 텐데 우리는 항마다 따로 적분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세제곱 fx d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3x fx d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 라고 한다면 그렇죠? 얘는 어차피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니까 통째로 기함수예요. 얘는 그냥 볼 게 없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x 기함수 거기다 fx 우함수 곱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또 기함수예요. 이것도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우함수 적분으로 남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함수는 윗끝 아래끝 절반에서 2배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2배에 0부터 2까지 fx dx라는 거예요. 근데 0부터 2까지 적분한 게 나와 있잖아요. 4라고.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8이 답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8. 준우야 아직 안 들리니? 준우야 껐다가 다시 켭시다. 다시 켜서 들어올게. 자, 그러면은 이제 주기함수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한번 가볼게요. 주기함수에 관련된 얘기. 자, 48번 한번 잠깐 직접 풀어봅시다. 48번. 대신 힌트를 조금 빨리 갈게요. 48번. 참고로 방금 했었던 46번 이거는 정말로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46번.
아닌데 46번만. 뭐 이거는 쉬우니까 나중에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 자, 가조건은 우함수라는 뜻이죠. x는 0,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고, 나조건은 2마다 반복된다. 주기가 2인지는 모릅니다. 2마다, 아니 4구나. 4마다 반복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얘는 지금 우함수구나. 그 다음에 나는 fx는 fx 플러스 4 커질 때마다 똑같네. 4마다 반복되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0부터 2까지에 대해서 정적분 값이 지금 16으로 나왔어요. 자, 이걸 마이너스 4부터 8까지 정적분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솔직히 이런 것들은 그쵸? 그냥 최종적으로는 그냥 암산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16, 0부터 2까지 구간만 16만 총 몇 개 나와요? 6개 나오죠? 그러니까 96, 그냥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은 사실 얘는 그래프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프에 영향을 받지는 않고 어차피 이 관계를 성립하기만 하면 다 성립하기 때문에 적당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해를 도와주는 걸로 가볼게요. 자, 그때 어차피 정적분도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정적분 그래프 그릴 때 음수 껴있으면 괜히 헷갈려요. 가능한 한 양수 위주로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려줘요. 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얘는 가나 조건과 요 조건을 만족하면 얘는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어차피 0부터 2까지 16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연속 함수예요. 그래서 나는 0부터 2까지 그냥 A 몰라 위로 볼록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요. 0부터 2까지. 그렇죠? 왜? 그래프에 영향받지 않고 수식만으로도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가 지금 얼마냐? 16이에요. 자, 근데 가조건 때문에 우리는 우함수라고 얘기했어요. 우함수니까 당연히 왼쪽도 똑같이 볼록 나오겠죠? 그럼 여기도 그냥 1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조건이 뭐예요? 4평행 이동하면 겹쳐진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4마다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딱 4구간이네. 얘가 그냥 계속 그대로 반복하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반복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오른쪽도 그냥 계속 반복되는구나. 얘는 2마다 반복돼요. 그렇죠? 4마다 반복이기도 하지만 2마다 반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기라는 거는 반복되는 최소 구간의 길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주기가 4라 그러면 안 돼요. 주기는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 중에서 최소의 양수값이에요. 근데 그런 주기의 정의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반복된다 정도로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어때요? 4, 6, 8 어차피 이거 다 16이야. 다 16, 다 16, 다 16 그쵸? 그러니까 얘를 딱 보고 느끼는 게 뭐야? 그럼 0부터 2까지 fx, dx 한 개?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끝난다.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96이구나 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수식으로 할 수 있냐? 충분히 가능해요. 수식만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의미가 없는 거야.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이해를 돕는 보조수단. 자, 왜 가능해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fx dx와 0부터 8까지 fx dx로 잡아주면 되는데 얘는 우함수잖아요. 우함수기 때문에 얘는 0부터 4까지 fx dx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0부터 4까지 fx dx로 봐도 돼요. 무함수니까. 아니 뭐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나 0부터 4까지나 똑같죠? 괜찮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지? 0부터 4까지 에다가 4부터 8까지죠? 아니 근데 어차피 4마다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그냥 0부터 4로 바꿔버려도 돼요.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0부터 4까지 적분한 거 그냥 3배 해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를 딱 보니까 어차피 4반복이면은 아니다.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2부터 0으로 봐도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잖아. 근데 얘는 4마다 반복된다 그랬으니까 2부터 4까지로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4평행 이동해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간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4마다 반복되니까. 괜찮죠? 자,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가 다 똑같네. 그럼 0부터 2까지가 16이니까 얘는 0부터 2까지와 2부터 4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다 똑같네. 그럼 6배 0부터 2까지로 봐도 상관이 없네 라고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원래 이걸 이렇게까지 다 보기에는 조금 그러는데 어쩔 수 없다. 49번도 한번 볼게요. 이 평행 이동에 관련된 거는 어려운 걸로 가면 너무 어려워서 49번 정도로 일단 풀었네. 49번 정도로 간단한 거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좀 더 보조적으로 들어갈게요. 준혜야 나갔다 들어오니까 좀 어때? 오케이. 이게 그래프적으로 문제 풀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프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fx는 기함수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되어 있고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맨 처음에 주어진 문제가 0부터 2까지 gx를 적분하라고 했는데 이게 그래프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치만 헷갈리면은 수식에서 한번 볼게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항마다 따로 적분하면 되니까 0부터 2까지 fx-1 dx 플러스 0부터 2까지 1 dx 이렇게 찢어낼 수 있겠고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이거? 아니 지금 함수가 오른쪽으로 1만큼 평이동되는데 이러면 보기 헷갈리잖아요. 그냥 함수를 여기서 왼쪽으로 x만큼 평이동해봐요. 그쵸? x 대신에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1 집어넣었다라는 거는 왼쪽으로 1만큼 평이동한 거기 때문에 구간도 이 왼쪽으로 1만큼 평이동하면은 똑같겠지. 괜찮죠? 그쵸? 이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쵸? 함수를 왼쪽으로 1만큼 평이동하는데 구간도 1만큼 왼쪽으로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똑같겠죠? 근데 fx는 기함수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0으로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이 얼마예요? 그냥 2예요.
2번. 괜찮을까요? 그렇죠?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그래프 안에서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래프 안에서 보면은 그러면 그래프 안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자, 요게 지금 y는 gx예요. y는 gx. 자,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1만큼, 얘가 오른쪽으로 1만큼, 위로 1만큼 편이동됐죠? 당연히 여기는 1,1일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fx는 지금 0,0 대칭이죠? 그 대칭점만 그대로 평이동한 거기 때문에 얘는 1,1이라는 점 대칭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걔를 0부터 2까지 적분한다면 요건데 비슷하죠? 기함수 정적분처럼 얘는 잘라놓으면은 어차피 이거랑 똑같아요. 괜찮아요? 당연히 똑같겠죠. 점대칭인데 얘를 잘라서 갖다 집어넣으면 이거 직사각형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네? 그래서 답이 2로 나옵니다. 그래서 잘라다가 집어넣어 놓으니까 얘처럼 상수함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수함수만. 미적분 선택자들은 요거를 나중에 대칭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함수, 기함수의 변형 형태. 이게 대칭적분, 대칭성을 이용한 적분. 우함수, 기함수 변형 형태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넘어가서 스텝 3까지 가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중에 가장 유명한 문제죠. 51번 하나만 좀 해볼게요.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거. 요거 하나면 웬만큼 다 된다 라고 하는 51번 문제.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좀 지겨울 정도로. 응? 14번이면 엄청 어렵지. 하하하하. 자, 다시 한번. F는 기함수, G는 우함수. 그렇죠? 뭐 홀함수, 짝함수라고 해도 돼요. 홀함수, 짝함수. 왜냐면 이름을 붙이는 순간 직관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억지로 이름을 좀 붙이는 편이에요. 요식 자체가 종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이름은 마음대로 붙여도 됩니다. 홀함수, 짝함수, 뭐 우함수, 기함수, 뭐 뭘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 포함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직도 우함수, 기함수라는 용어를 써서 그래서 그냥 우함수, 기함수가 나도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쓰는 것 뿐인 거지, 사실 우함수, 기함수라는 용어가 옛날 한자어예요. 그래서 이게 안 와닿아요. 그래서 그냥 홀함수, 짝함수로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어차피 우함수, 기함수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렇죠? 뭐 그냥 이렇게 봐도 돼요. 원점 대칭함수, y축 대칭함수, 뭐 이렇게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hx는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했어요. 홀함수와 짝함수를 곱했어요. 홀수차밖에 없는 애들하고 짝수차밖에 없는 애들을 곱했어요. 그럼 당연히 홀수차밖에 없겠죠. 그쵸? hx는 죄다 홀수차밖에 없어요. 기함수. 그러면 그런 h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h'x식을 곱미분으로 쓰면 안 돼요. hx는 홀수차 밖에 없어요. 걔네를 미분해놨으면은 얘는 그럼 뭐예요? 이게 기함수니까 우함수겠지. 홀수차에서 다 1차씩 다 뺐으니까 미분하면 1차씩 빼잖아요. 다 짝수밖에 안 남겠죠. 모든 애들의 차수가. 결론은 우함수라는 얘기예요. h'x가.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이건 안 어려운데 이거 잘 모르. 얘는 주기함수 내용이라서 이게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돼요. 이게 주기함수 같은 애들은 특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정확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 대충 그려도 돼요. 그래서 0,0 지나가고 1,1 지나가니까 어차피 정적분 6분의 1이면 양수로만 그리지 뭐. 그러니까 6분의 1. 그 다음에 gx는 왼쪽으로 1만큼 평이동에 위아래 대칭하고 플러스 1. 왼쪽으로 1만큼 평이동에 위아래 대칭하고 플러스 1을 올리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당연히 이 넓이는 얼마가 될까? 6분. 그렇죠. 얘가 6분의 0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함수가 나왔는데 2마다 반복돼요. 그대로 반복이야 그냥. 자, 우리는 이거를 왜 우함수, 기함수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윗끝 아래 끝이 부호만 반대라서. 그쵸? 정적분인데 윗끝 아래 끝이 부호만 반대로 나왔다. 그러면 쓰든 안 쓰든 일단 우함수, 기함수부터 떠올리는 거예요. 안 쓰더라도 떠올려야 돼요. 왜? 안 쓰면 답이 나오는 경우라도 굉장히 풀이가 길어지죠? 근데 안 쓰면 못 푸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걔부터 떠올려야지. 그게 낫죠. 그쵸? 안 쓰더라도 떠올리는 겁니다. 힌트는 뭐라고요? 예고는 윗끝 아래 끝이에요. 이게 같은지 부호만 받는지 아닌지로 우함수, 기함수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런 거 있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얘 때문에 쓰는 거예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이걸 딱 보고 역으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뭐 정보를 좀 과잉으로 준 거예요. 과잉으로. 자, 그러면은 h'x는 우함수. 근데 x는 기함수, 5는 우함수. 상수함수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함수, 기함수 더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면 홀수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짝수차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전개해야 되겠죠. 전개하면은 어차피 x의 h'x는 필요 없잖아. 그냥 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냥 OH'X만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H'X dx 플러스 5배의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H'X dx 이렇게 들어가 봐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딱 봐도 이거는 기함수인 거 바로 딱 보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아예 날려버려도 됩니다. 윗끝 아래끝 똑같아서. 자, 그럼 얘는 이제 우함수잖아요. 우함수. 그러면 그래, 일단 5부터 약분해 볼게요. 2. 자, 그러면 얘는 윗끝 아래끝을 절반만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 괜찮죠?
자, 그럼 2를 또 약분 한번 해볼게요. 여긴 또 1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부정적분하면 H. 그러면 H3에서 H0 뺀 거. 얘가 1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뭔데? H3예요. 얘를 아는데 문제는 H0. 얘가 문제지 않아요? 이게 얼마라고요? 0. 이게 왜 0이에요? 그쵸. 기함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기함수의 정의는 원점 대칭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원점도 지나가야 돼요. 원점도. 괜찮죠? 정의 안에 이미 있어요. x에다가 빵을 대입해보면 f0은 마이너스 f0. 2f0은 빵. 따라서 f0은 무조건 0입니다. 그러니까 f0이 0이면 h형도 0이죠. 얘 때문에. 그쵸?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h3가 1인 걸 알 수 있어요. 수능 문제 정말 잘 만든 문제입니다. 진짜로 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주기함수에 관련된 문제 하나만 일단 한번 좀 풀어봅시다. 57번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스텝 3는 일단 패스할게요. 스텝 3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오케이. 다 풀었나? 57번. 잘했네. 오케이. 자, 57번 문제는 뭐 시간 따로 볼 필요는 없고요. 주기가 3이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10만 가지고 본 게 아니고 그래프상에서 주기가 3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들 뭐 아무렇지 않게 나온 상태네요. 오케이, 준우야 우리 풀었니? 자, 식을 놓고 본다면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fx dx예요. 자, 문제에서는 우함수라는 얘기를 따로 주지는 않았는데 그래프를 딱 보니까 우함수인 게 보여요. 윗끝 아래끝이 부호만 반대로 나와 있으면 얘는 우함수로 문제 풀어도 됩니다. 그쵸? 자, 얘는 그러면 2배의 0부터 a까지 fx dx. 그래서 반만 가지고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0부터 a까지 fx dx는 6.5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될 텐데 왼쪽은 그럼 이제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삼각형은 0.5, 얘는 정사각형 1, 얘는 0.5. 아, 3마다 2씩 나오네요. 3마다 2씩 나오니까 2, 2, 2. 아, 여기까지가 6이구나. 그리고 0.5 한 번 더 가야 되죠? 그래서 답이 10이에요. 그렇죠? 10, 오케이. 자, 그러면은 스텝 3는 일단 좀 넘어갑시다. 여기 스텝 3, 정말 주옥 같은 문제들이 참 많은데 이건 진짜 스텝 3 다 풀어야 돼요. 여기 있는 거는 진짜. 근데 지금 여기까지 조금 부담스러우면 일단 스텝 1, 2만, 그리고 스텝 3는 나중까지 다 잡아야 됩니다. 몇 안 되는 정적분에서 좋은 고급 문제들이에요. 진짜로 몇 안 되는. 자, 그 다음에 정적분과 어떤 그래프, 솔직히 말하면은 이쪽은 속도와 이동거리 관련된 내용하고도 굉장히 좀 유사한 느낌인데, 우리 디자인 팀장님이 스텝 2는 안 바꿔 놓으셨네. 스텝 2는 뭔가 한글 버전으로 내가 해놓은 거 그대로 냅두셨네. 자, 아무튼 얘는 스텝 1에 있는 한 문제 정도만 직접 풀어볼게요. 왜냐면 스텝 3, 스텝 4 다 중요한데 반드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지금 62번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잠깐 좀 풀어봅시다. 이게 농담 아니고 답이 1초 만에 나와야 돼요. 그 정도 그래프 분석은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잘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식을 좀 써서 들어가도 됩니다. 심화는 진짜로 직관력이 생명이에요. 보자마자 바로 보이냐 안 보이냐, 거기서부터 심화를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하게 많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와, 나는 이 절대값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절대값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은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져서 들어가면 됩니다. 실제로 라이트센이나 RPM이나 센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이루어진 함수의 정적분 내용을 따로 편집해서 구간에 따른 함수의 정적분과 마찬가지로 구간마다 얘는 내부가 음수네, 구간마다 얘는 내부가 양수네, 이런 식으로 찢어서 적분을 하게 돼요. 보면 알겠지만 f'x는 1보다 크거나 같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f'x가 유일하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0부터 3은 0부터 1과 1부터 3으로 찢어 놓으면은 0부터 1은 절대값 내부가 양수, 1부터 3은 절대값 내부가 음수라고 생각할 수 있구나. 이걸 함수식을 구해서 가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잠깐만, 근데, 네. 함수 그래프가. 그치. 그런 거지. 오케이. 답 나온 친구들은 지금 답은 맞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좀 써볼게요.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잠깐 이건 지금 fx고요. 얘는 f 프라임 x예요. 이 그래프 절대값 씌우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값 씌우면 안 돼요. 얘는 fx고 얘는 f 프라임 x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x를 한번 그려볼게요. f 프라임 x는 1에서 0 나오고요. 3에서 0 나옵니다. 자, 얘는 요게 y는 f 프라임 x예요. 괜찮죠? 요게 f 프라임 x. 자, 그래서 얘를 절대값을 씌운다고 친다면 1부터 3까지 그 사이만 뒤집어지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나와요. 괜찮죠? 우와! 그러면 얘는 0부터 1까지는 이거 정적분이고 1부터 3까지는 이거 정적분이구나. 오잉? 0부터 3까지 넓이네요. 이게 정적분 활용해서 얘기하는 넓이죠. 절대값 적분이 넓이에요. 절대값 적분이. 참고적으로 여기다가 쓸게요.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적분. 그래서 절대값 적분이 엄청 나옵니다. 넓이가 절대값 적분이라서. 자, 그럼 얘는 0부터 1까지는 절대값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어차피 양수니까.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절대값 내부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가죠. 그쵸? 자, 그럼 얘를 그대로 부정적분 씌우면은 스몰 f가 되니까 얘는 스몰 fx에다가 윗끝 아래끝 집어넣어주면 되겠고, 플러스 얘도 마이너스 fx에다가 윗끝 아래끝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1 집어넣으면 f1 빼기 f0,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f3 플러스 f1이죠. 괜찮네? 그쵸?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f1에서 f0 뺀 거. f1은 지금 1이고요. f0은 마이너스 3. 그래서 4가 될 거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f3이 3이죠. f1은 f3이 마이너스 3. f1은 1. 그래서 1에서 또 마이너스 3 뺐으니까 또 4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로 나와요? 8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러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얘가 y는 f'x라고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자, 그러면은 3차 함수는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가 됩니다. y는 fx. 자, 여기가 지금 알파, f 알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f 베타. 자, 요 정적분을 한번 구해볼게요. 정적분.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꼭 이거 2차, 3차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워낙에 자주 나오는 거라서 예로 설명을 하는 것 뿐이에요. 겸사겸사 같이 설명하려고. 자, 요걸 적분하면은 f 베타 빼기 f 알파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극소값에서 극대값 뺀 게 되는 거죠. 이 정적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예요. 괜찮죠? 함수값의 차이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함수값의 차이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절대값을 이용해서 적분한다 그러면 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을 이용해서 적분한다면은. 그럼 이 값은 양수로 나오겠죠?
그렇죠? 둘 사이의 높이 차가 됩니다. 지금 이거는 극소에서 극대를 빼는 게 되지만, 그렇죠?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도 넓이잖아요. 요 넓이. 근데 이 넓이만큼 어떻게 돼요? 0부터 1까지? 넓이만큼 함수값의 차이가 나오는 거고요. 0과 1 지점의 높이 차가 될 거예요. 높이 차. 괜찮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요거면 얘는 내려오는 값이기 때문에 음수가 돼요. 괜찮죠? 근데 우리는 개를 적분하는 게 아니고 절대값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둘의 높이 차가 나오게 돼요. 괜찮죠? 아, 그러니까 4 더하기 4네. 그래서 8이에요. 괜찮네? 그게 속도와 거리 입장에서는 절대값 적분, 속력 적분이에요. 그래서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0초일 때부터 3초일 때까지 이동거리는 0초부터 3초일 때까지 이동거리는 4 한번 올라갔다가 4 내려온 거리가 이동거리가 8로 나와요. 괜찮네? 그래서 바로 8인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보자마자 이해될까요? 그쵸? 그렇게 정리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겸사겸사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정적분에 활용해서 원래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식은 은서아 이거 괜찮아요? 요거 A x-알파 x-베타 라고 한다면 얘는 A x-알파 x-베타가 되겠죠? 자, 이 식을 쭉 적분해서 정리하다 보면 이게 식이 꽤 복잡해요. 쭉 계산해서 적분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계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 잘 안 하는데 쟤는 하라고 얘기합니다. 쟤는 워낙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라서. 자, 다시 한번 이거는 좀 지울게요. 뭐냐면 3차 함수에서는 나는 딴 거 다 제끼고 두 개만 하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얘가 fx예요. 자, 그러면은 대칭점 요게 1대 1대1로 나온다라는 거 괜찮죠? 자, 그러면 도함수는 요 점과 요 점을 근으로 하는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그쵸?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얘가 A x-알파 x-베타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의 넓이 아니 정적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함수가 두 근사에 끼인 부분의 정적분은 다시 한번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계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괜찮나요? 그럼 이 넓이만큼 극대극소의 높이차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극대극소의 높이차는 6분의 최고차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에요. 이때 얘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갈게요. 괜찮나요? 요거까지가 3차 함수에서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내용 전부 다예요. 요렇게 두 가지 비율 관계와 극대극소 차이 그게 2차 함수 두 근사에 끼인 부분의 정적분에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63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그냥 눈으로 나와야 돼요. 63번은 1번 괜찮아요? F2에서 F0을 빼는 거기 때문에 0 빼기 2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스텝 3도 해야 되는데
아쉽네요. 스텝 2는 스텝 2는 지금 했었던 거 조금 리바이벌인데 미안, 개념적으로는 딱히 보충 설명 들어갈 거는 없어서 일단은 넘어갈게요. 유형 7번, 8번 요 두 개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유형 9번은 미안해. 함수 추론은 중요한 건 맞는데 너무 어려워서 유형 9번은 일단 뺄 거고요. 유형 7번, 8번까지만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적분 활용으로 갈 겁니다.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가볼게요. 오케이, 잠깐만. 좀 이따 볼게요.